TI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남북 경협주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남북 경협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내용을 추려 보니까 철도 협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일정을 제시를 했는데 북한에서 아직까지 뭐 답이 없다, 답신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방금 뉴스에서 보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뭐 남북 경협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큰둥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경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흐름들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대하TI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지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5월 25일이거든요. 5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던 날이거든요. 이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 일요일 날 다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상을 맞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자리인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라인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일말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나마 이게 이제 남북 경협주 쪽에서 철도 쪽에서 대장주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25일 날 주가 수준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기대감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비핵화 회담이 정상회담 처리가 잘 되고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짜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아직까지 그렇죠. 정치적인 내용들이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나오면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올라와 가지고 한 7,100원에서 2,300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제 네.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36,980원에 비중 45%. 수익 중이십니다, 현재.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수익 중인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도 지금 나쁘질 않네요. 차트를 보니까 나쁘질 않는데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에 대해서 청산가치 미달이다 했지만 금융업종들 같은 경우 청산가치 밑으로 돼 있는 것도 뭐 사실 좀 드물거든요. 종목들이 지금 요게 금융업종들은 청산가치 밑으로 돼 있으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BPS가 5,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지금 3,965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죠.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권업종들은 정권 거래대금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리테일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테마주가 활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보고 나왔습니다. 정권업종을 보는 시각은 마찬가지다.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산가치 하단에서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온 부분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반등이 만약 이번 반등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난번 6월 달에 한번 무너졌던 자리에 그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 무너졌던 자리 고점권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면 아마 요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한 4,200원, 150원대 자리. 네. 요 정도면 한번 청산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휴젤입니다. 43만 원에 비중 10%. 현재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어 갖고요.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대체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메디톡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뭐 보톡스 관련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몰매를 맞으면서 휴젤은 19.23% 정도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가 또 지금 43만 원대 정도 되니까 아마 여기에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저점 찍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저점 잡아주고 쌍바닥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실 이 정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는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였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 매수를 해서 들어가셨다가 최근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무너졌고 여기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거의 폭락으로 지금 마무리가 지금 돼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빨리 하셨으면 좋은데 이제 대응을 못 하셔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지금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는 저는 뭐 좀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저께 한 20% 가까이 빠졌고 뭐 40%, 한 60% 정도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43만 원이니까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이렇게 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번 손실은 얼마냐 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계좌 손실이 저기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저것 때문에 한 5% 정도 계좌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저는 그냥 과감하게 5% 좋습니다. 주식하다 5%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잘라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장대 음봉을 맞은 게 상당히 이게 데미지가 좀 클 겁니다.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한 장대 음봉이 한 절반 정도인 2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네. 26만 원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매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쪽에 또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8,930원에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쪽인데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내용들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 부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 확대라는 이런 쪽을 쓰려고 하고 있겠지만 사실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SOC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또 이제 그 1대1로라든지 이런 쪽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중국 쪽에서 뭐 굴삭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보시면은 박스를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 2017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8,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박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한 9,100원대 이 라인에서 축소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